우리 학교에 심교가 한 250과목이 있거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무슨 영역인지 알고 들어요? 하고 나한테 따지겠지? 다 있지. 다 우리가 알려준다니까? 이제 교양으로 넘어와서 기반 교양. 우리 기초 교양이 아까 대학생을 만드는 이제 퀘스트 과목이고, 또 이제 심화 교양은 건국대학교 대학생을 만드는 퀘스트 과목이라며, 기반 교양은 각 전공에 진입해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좀 트레이닝 시켜주는 그런 최종적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올해부터는 건국대학교에 자유전공학부가 새로 생겼잖아. 그래서 아직 전공이 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좀 있을 거야.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무슨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지는 잘 못 정했지만 뭐 두세 개 중에서 아직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 기반 교양은 전공 과목들을 듣기 전에 내 적성이랑 진로가 뭔지 조금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들이야. 전공 탐색 영역을 이제 먼저 살펴볼까? 이 전공 탐색 영역은 약간 시식 코너? 맛보기? 이제 이런 과목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과목들 안에서 우리 대학에 있는 전공들을 조금씩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선생님, 저는 벌써 전공을 선택해서 입학을 했는데 그럼 저는 기반 교양을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전공을 정해온 수의과대학 학생이나 사범대학 학생이나 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 한 번 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 왜냐면 전공을 정해서 들어온 너희들도 사실은 이 전공을 배워본 거는 아니잖아? 내가 부동산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너네 고등학교 때 뭐 부동산학 배워본 적 있어? 생명공학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어? 없잖아. 어차피 나도 이걸 처음 다시 배우는 입장에서 이 전공이 나랑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더 좋아하는 과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뭐 전과를 하든 아니면 다전공으로 새로운 걸 하나 더 배우든 선택을 좀 돕기 위해 우리가 전공 탐색 과목들을 1학년 때 모두 함께 수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전공 탐색 영역 안에 들어있는 교양 과목들 중에서 전공 인정 교양이라는 과목들을 먼저 듣게 되면 학점을 먼저 교양으로 따게 되지만 나중에 전공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공하고 싶은 학과의 과목을 미리 들어둬서 나쁠 것도 없다 이거지. 그리고 또 기반 교양에 맛보기 과목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 대학 수학, 대학 물리, 대학 화학, 대학 생명과학 이런 것처럼 이공계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좀 들어야 되는 베이스 과목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과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들어볼 만해. 이제 이렇게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탐색을 거치고 마음이 정해졌다 하면 전반적으로 이 전공을 공부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내 진로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 왜냐면 우리가 다 뭐 전공 공부를 해서 학자로 교수로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진로 탐색 과목도 우리가 같이 마련을 해놨어.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1학년 1학기에 듣는 과목인데, 전공을 이미 정한 학생들은 이제 각 학과 교수님들이 진행하시는 CSP 진로 탐색이라는 교과목을 듣게 되고,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은 전공 선택에 대해서 학사지도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신입생 세미나라는 교과목을 필수로 듣게 돼. 사실 이 기반교양이라는 영역 내에는 전공 탐색이랑 진로 탐색 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취창업을 도와주는 취창업이라는 영역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취업이나 창업은 지금은 조금 와닿지 않을 거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이 필요한 3학년 이후에 다시 들으면 되니까 이런 영역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어때? 이제 1학년으로서 뭘 들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나? 뭔가 좀 그려지지 않아? 이제 기교를 들으면서 대학생의 딱 모습을 잡고, 그 다음에 심교를 들으면서 건대 초록색 쫙 칠해주고, 그 다음에 기반교양 들으면서 전공 탐색, 진로 탐색을 얹어서 취창업까지 마무리를 해서 너네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초교양에서는 글쓰기, 외국어, 소프트웨어, 인성 영역 4개가 있는데, 글쓰기, 외국어, 인성 영역에서는 각 한 과목씩 3학점, 3학점, 1학점 이렇게 듣게 될 거고, 소프트웨어 영역은 아까 2과목 듣는다고 했으니까 3학점짜리 2과목 총 6학점을 듣게 되는 거야. 기초교양은 졸업 때까지 총 13학점을 들어야 되고, 심화교양은 아까 말했던 3가지 영역에 2개씩
듣게 되니까 총 12학점을 들으면 되는 거야. 물론 원한다면 뭐 심화교양을 통해서 12학점보다 더 많은 학점들을 들어도 상관은 없어. 이제 기반교양 같은 경우는 진로탐색 영역에서 한 과목씩 2학점짜리를 듣게 될 텐데 이 전공탐색 영역이 단과대학별로 들어야 되는 학점이 조금씩 다르거든? 여기서 내가 하나씩 다 말해주는 건 너무 기니까 요거는 어디서? 온라인 요람에서 직접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학년으로 올라가서 전공 과목을 이제 듣게 된단 말이야. 다행히 전공 과목은 교양보다는 조금 많이 간단해. 그래서 전공은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두 글자로 줄여볼까? 전공 기초는 전기, 전공 필수는 전필, 그리고 전공 선택은 전선 이렇게 우리가 줄여볼 수 있겠지.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이 세 가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전공을 듣기 시작해서 졸업까지 총 72학점의 전공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제 1전공, 학부나 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은 내가 이제 입학한 게 내 1전공이 되겠지만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이제 1전공을 갖게 되는 거지. 이 전공들 말고 제 2전공이라는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원래 입학한 학과의 전공 말고 혹은 자유전공학부에서 선택한 전공 말고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졸업할 때 학위를 2개를 가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제 타대학에서 뭐 복수전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건국대학교에서는 다전공이라는 제도를 통해 요걸 이수를 할 수가 있고 뭐 학위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대학생에 하나 정도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하나 더 이수해볼 만한 건 이제 부전공을 이수를 해볼 수가 있겠지. 물론 선생님 저는 우리과 전공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과 전공만 많이 배울 수 있는 심화 전공이라는 것도 가능해. 다전공을 하든 부전공을 하든 심화 전공을 하든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총 전공 학점은 72학점으로 모두 동일한데 다전공을 하면 이제 1전공이랑 2전공을 딱 반반씩 나눠서 36학점, 36학점 이렇게 듣는 거고 부전공을 하면 1전공은 51학점에서 54학점 정도 이수를 하고 제2전공인 부전공은 21학점에서 24학점 정도 이수를 하게 되겠지. 심화전공은 한 개밖에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한 개 전공만 72학점을 이수를 하는 거야. 각 전공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을 채울 때 우리 아까 말했던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도 다 조금씩 학점이 달라. 그럼 이것도 어디서 확인해야겠어? 그렇지. 온라인 요람에 들어가 보면 학과별로 필요한 전기, 전필, 전선 과목 학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된다. 자,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건국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아니 그래서 입학하면 도대체 무슨 과목부터 수강 신청을 해야 되냐고? 아니 지금까지 내가 다 알려줬잖아. 교양 이수급은 영역별로 채워야 되는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온라인 요람에서 각 영역별로 필요한 과목을 살펴보고 그거 고르면 된다니까? 엄청 쉽잖아. 아니 과목까지 하나씩 다 골라달라고? 얘들아 대학 생활은 선택의 연속이야. 미팅을 누구랑 할지 뭐 어떤 동아리를 들지 그리고 무슨 과목을 들을지도 이제 다 너네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나이란 말이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꼭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걸 추천해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꿀팁을 조금 알려줄게. 먼저 1학년 1학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과의 CSP 진로탐색 교과목이나 자유전공 학생이라면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을 수강하는 걸 추천을 해. 왜냐면 이 교과목은 1학년 1학기에만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듣지 않으면 내년에 후배들이랑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아주 치열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담는 걸 추천을 해.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역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순서대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팅적 사고를 1학기부터 먼저 수강을 하는 걸 추천해. 나머지 과목들은 뭐 1학기랑 2학기에 골고루 나눠서 듣고 싶은 대로 뭐 요일이나 시간대 아니면 교수님의 취향에 따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기초교양이랑 심화교양은 대부분 1, 2학기에 다 열리는 과목들이거든. 그래서 언제 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아까 말했었던 기반교양의 전공탐색 영역 기억나지? 이 영역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개설되는 과목이 달라. 다시 말해서 1학기인 봄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랑 2학기인 가을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다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을 미리 정했다면 개설되는 학기도 온라인 요람에서 같이 확인을 해서 수강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
특히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공 과목을 듣기 전에 들을 수 있는 베이스 과목으로 대학 수학, 대학 물리, 대학 화학, 대학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과목이 1과 2로 나눠져서 1학기와 2학기 때 개설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 또는 내가 이미 입학한 학과나 다전공 같은 걸 생각하는 이공계열 학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과목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과목들은 학기에 맞춰서 좀 미리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또 이제 건국대학교에 들어와서 대학생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내가 아직 대학생의 수준에 있는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을 처음부터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혹은 내가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서 좀 부담스럽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이런 친구들도 걱정하지 않고 건국대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닥터쿠 진단평가를 시행해. 2월 말에 진행되는 이 닥터쿠 진단평가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과 혹은 내가 가게 되는 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과학 역량들에 대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고 내 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는데 이때 조금 부족하다고 나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한 1학점짜리 기초교과목을 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 그래서 이 과목들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학생들은 1학년 1학기에 이 과목들을 미리 들으면서 준비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마음이야. 또 이 과목들은 너네들이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총 한도 학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듣는다고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뒤처지거나 늦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학기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점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수강 신청 한도 학점은 단과대학별로 다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서 고등학생 때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 1교시부터 수업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각 과목의 학점들을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면 충분할 것 같아.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국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 물론 오늘 들은 내용들이 다 기억에 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때 그게 뭐더라? 하고 궁금한 것도 생길 거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학사팀으로 방문하거나 또 전화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단과대학 행정실이나 학과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건국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 정말 딱 4년만 캠퍼스에서 같이 즐겁게 보내자.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해.